질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국회 초년생으로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훈 처장님이 그 업무 보고를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감인 것은 뭐냐면 위원장님께서 분명한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변을 하실 때 저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 국회가 그래도 국민의 대표 기관인데, 그리고 그것이 이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여야 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신 데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서민의 정이 살아있는 서울 관악을 이상규입니다. 권익위 원장님께. 네. 이 사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한눈에 봐도 상당히 녹이 슬어 있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게 바로 3월 달에 세월호를 들여오기 직전 1월 30일에 찍은 세월호 제네레이터입니다. 얼마나 노후되어 있습니까? 18년 된 고물을 들여왔습니다. 권익위에서 그 TF팀의 활동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저거를 도색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포장하는 것을 도와준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램프인데요. 이 램프로부터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와서 결국은 세월호가 침수되고 기울었죠. 이 녹슨 거 하며 이 끝부분에 어떤 부분에 이 쇠가 다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후 국감에서 하나하나 밝히겠지만 TF팀에서 권익위에서 설령을 3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제출하고 그것이 통과된 이후에 정부 기관에서 유병헌 빚을 140억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호가 아직 일본에 있는 상태에서 역시 국가기관이 80억을 대출해줘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증축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권익위,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전부 다 국가기관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그 첫 시발이 바로 권익위였다는 거죠. 책임감 느끼십니까? 세월호를 특별히 저희가 의식해서 한 것은 아니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시니까 향후 제도 개선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 권고를 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시 TF 팀장 배명규 팀장님이 지금 증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배명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갖고 계신가요? 예. 당시 그 제도 개선 전체 그 TF팀을 총괄하신 거죠? 총괄이라면 좀 약간 어폐가 있고요. 사실 예. 그 당시 4월 달에 시작을 해갖고 TF 하나로 시작해서 5월 초쯤에 TF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두 개가 움직였죠, 그래서? 행정규칙이 만 개 정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개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TF를 하나를 하다 보니까 네. 모자라서 또 하나를 만들어갖고 처음에 시작이 국토해양부 관련 행정규칙을 개선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워낙 많다 보니까 국토건설과 해양, 해경 쪽을 좀 나눠서 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분야는 바로 그 국토건설 쪽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제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이 됐는데 이게 그 청와대 민원제도 개선실의 그 지시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였죠? 글쎄요, 그 당시 저는 그 법령제도 개선단이라고 하는 그 부서에, 국단위 부서에 무보직 서기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단장님께서 그 새 정부 출범 이후에 2008년도에 그 행정규칙 개선 작업을 위한 TF를 한번 구성해서 운영해 보라. 그래서 그때
그 명을 받고 구성에 착수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 이면적 배경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 그 민원제도 개선관실에 보고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보고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국토해양부 관련 사건을 모두 총 94건을 갖다 국무회의 보고를 했는데 94건이 모두 한꺼번에 개선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가서 협의하고 설명드린 게 아니라 한 20건씩 이렇게 모이면은 그때 가서 중간중간마다 가서 협의하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94건이 완결된 다음에 8월 초쯤에 국무회의 보고를 하게 그러니까 청와대에 여러 차례 가서 보고하고 같이 검토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같이 협의를 하고 설명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 증인께서 저희가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냥 청와대 민정수석실인지 어딘지 그렇게 알고 질문을 했더니 정확하게 민원제도 개선관실이고 민원제도 개선관실에서 오퍼가 있었고 거기서 그 여러 번 중간보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유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권익위가 스스로 나서서 그런 일을 할 리가 저희들은 없다고 봤는데 역시 청와대의 연관성 속에서 그 보고 및 검토 지시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상황을 계속 진상을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보고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상목 제도개선관 맞습니까? 청와대? 아마 이상목 비서관 민원제도 개선 비서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좀 전에 얘기하신 개선단장이 이 청와대하고 계속 또 접촉을 했었죠. 예.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중공식적으로 가서 보고 드리고 협의 드릴 때는 같이 가서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 의하면 100건이 넘는 국정원 지시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령 완화를 할 때 청와대의 주도에 의해서 권익위 TF팀이 만들어지고 관련된 상황이 진행되고 검토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지금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나라 전체가, 정부 전체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진상규명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또는 그 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던 또는 그 전 정권에서 이뤄졌던 간에 그 모든 것은 흔히 말하면 기성세대, 아니 정확하게는 정부가 그간의 제도 개선 또는 규제 완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해오고 얼마나 잘못된 행정을 해왔는가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상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